금융기관들의 그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영업에 비교하면 아마 미국 거는 ROE 같은 게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 거는 우리보다 좀 낮게 나오고 그 중간쯤 됩니까? 네.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유럽은 그 반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생산적 금융 이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영업 행태,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네. 왜냐하면 떼일 염려가 적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니까 그게 이제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 네.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좀 낮춰서. 낮추고. 근데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제 기준 부합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혁들을,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법률 형태로 좀 고정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막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고. 이 돈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놔서 그냥 그것도 그냥 지침이니 뭐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좀 확실하게 일단 좀 개선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포용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워낙 심각한 주제인데다가 잘 안 고쳐져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금융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서민들은 먹고 살라고 생존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뭐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 가든지 해가지고 이자를 뭐 엄청나게 내야 되는,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그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 격차보다? 그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에 저금리가 됐을 때 학자들이 과연 저금리가 되는 게 소득 분배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보통 보면 저금리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더 많이 벌리는. 그러니까 저금리나 금융 상황이 개선이 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가지고 자산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금융의 역할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거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 개선되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확 되돌아가잖아요.